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가 또 출발했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의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중국 이런 식으로 경제 부양책을 펼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네 라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살짝은 뜨끈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증시에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제 중국에서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깜짝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거 금리 인하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왜 나왔지? 라는 생각과 함께 중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딱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타이밍에 따라서 똑같은 소식이 나와도 어떨 때는 또 호재가 되고 또 어떨 때는 악재가 되는, 우리가 주식 투자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나왔지만 위험자산이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하지만 그 와중에 상해종합은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몇 개월간 호재를 또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으로 중국은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최근 들어 미국에서 많은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를 포함해서 9월에서 10월까지는 증시가 조금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또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WTI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가나 싶더니 또다시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WTI는 어제 하루 2.9% 하락해 89.41달러에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또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어제 중국이랑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어제 봤다시피 중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시장 예측보다 나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원유 소모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러한 걱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중국에서 2분기쯤에 코로나가 많이 퍼지며 대규모 봉쇄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중국에서 원유 수입량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란 해갑이 복원 기대감도 유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잘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가 복원이 된다면은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그 말인즉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유가가 하락하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WTI는 2.6달러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유가가 하락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어서 이러한 뉴스도 바로 확인할 수 있네요. 9월 유류 할증료도 대폭 인하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유가가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류 할증료도 할인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소비자의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고 항공권의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네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가는데 비행기 값이 한 10만원이 싸다면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플러스 그리고 유가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항공주가 빵긋빵긋 웃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침 오늘 항공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에어는 9% 상승, 그리고 제주항공은 3% 상승하고 있는데, 참고로 진에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여행 그리고 항공주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 중에서도 이제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한금투에서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충분히 2600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차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투는 26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약세장은 탈피했다 이러한 시각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차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딱 봤을 때 23.6% 회복에 성공을 했다며,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있죠. 여기가 바로 23.6% 구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깔끔하게 뚫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버티는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다음 구간인 38.2% 구간 2640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차트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겠죠. 최근 들어 증시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약세장을 탈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바로 실적이라고 합니다. 실적 추정치가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주식은 실전이 아니라 실적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방금 전에 봤던 그 차트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고점 3316에서 그리고 최저점 2276, 이 라인을 딱 잡고 피보나치 되돌림 차트를 딱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23.6% 첫 번째 단계를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8.2%로 2670 그 정도 라인인 걸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50%네요. 2794, 그러니까 딱 2800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쭉 떨어졌는데 그 50% 구간이 28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여기까지는 회복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죠. 꼭 연말까지 이 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역시 주식은 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삼양식품이네요. 자, 삼양식품의 실적이 대박이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주가를 보면은 7.4%나 급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증가한 것으로 잠정 발표가 되었으며, 그리고 매출도 73%나 증가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당도 한 주당 800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공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한 0.8%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의 환호가 그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양식품의 실적이 잘 나왔다, 이러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들어 음식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다른 기업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태조 이방원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가장 핫한 섹터를 모아놓은 말이라고 하는데, 태조 이방원이 뭔가 봤더니 태가 태양광, 조가 조선, 이가 2차전지, 방이 방산주, 원이 원자력, 이렇게 5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여기에 태양광이랑 그 다음에 원전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친환경이 요즘 핫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2차전지도 친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친환경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관련주가 아침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몇몇 기업들은 조금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상원을 통과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남은 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밖에 없겠죠. 다만 아직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 끝나면은 이 서명을 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솔루션은 미국에 추가 공장을 건설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장중에 나타냈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왼쪽에 보다시피 친환경 관련 ETF입니다. 이 ETF가 무려 20% 넘게 상승하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개별 종목은 진짜 많이 좋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호재가 끝나가는 게 딱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선택을 될 거는 뉴스에 팔아라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그냥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친환경에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잘 모를 때는 반반 전략이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부담이 되면 될수록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했다가 그러다가 주가가 또 하락하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방식이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7월에 투자 스타일을 살짝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샀나 봤더니 7월달에는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 지분을 줄이고 그 대신에 방산, 음식료 기업을 크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에 금융주랑 건설주가 확실히 약했고, 그 반면 방산주와 음식료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달에는 국민연금의 매도가 조금 바뀌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 하며, 다만 이런 걸 볼 때는 시간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8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하면은 조금 늦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리고 전후 일주일 연기금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산주와 음식료를 매수를 하고 있는지 혹은 금융주와 건설주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기금의 매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LG엔솔 연기금이 정말 많이 산다고 진짜 많은 기류분들이 야 LG엔솔 주가 오르지도 않는데 국민연금은 우리 돈으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물론 그때는 답답한 흐름을 나타낸 게 진짜 팩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주가가 쭉쭉쭉 급등해서 어느덧 46만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연기금이 매수하는 기업들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매수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8월 1일부터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기업이 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은 LG엔솔입니다. 무려 2200억 매수. 그리고 2등은 셀트리온, 삼바, 카카오, 하나솔루션, LG화학,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이렇게 10개의 기업을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1등부터 4등까지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LG엔솔 최근 들어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4등에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라가긴 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정도 상승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업과 그 다음에 카카오의 차이가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바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외국인의 매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카카오의 매동인데, 카카오의 매동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는 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데군데 매도세가 좀 너무 크지 않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 반면 나머지 세 개를 딱 봤더니 확실히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쫙쫙쫙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연기금이 매수하는 기업들 중에서 지금 최근 외국인 또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같이 보는 게 나이스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딱 이 네 가지만 봤을 때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가 같이 들어간 LG엔솔, 셀트리온, 삼바 같은 경우에는 셋 다 전부 다 이 정도면은 나이스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도 외국인 매수 항의를 볼 때 아니면은 연기금 매수 항의를 볼 때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같이 사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은행에서 바꾼 달러가 가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남성은 미화 100달러짜리를 국내 한 은행에서 환전을 하려고 딱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은행에서 이거 다 위조 지폐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은 위조 지폐 관련 이런 것들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남성은 나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남성은 올해 여름이 되기 전, 그러니까 4, 5월이겠죠. 그때 당시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전에 국내 다른 은행에서 이 달러를 환전한 바 있었고,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캄보디아에 딱 들고 갔는데 생각보다 쓸 돈이 많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그대로 지갑 안에 넣어놨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바꾸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위조 지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아마도 몇 가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 남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바꿨는데 거기서 잘못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남성의 잘못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은행도 잘못이 아닌 제3자의 잘못인데 그게 뭔가 봤더니 최근에 해외에서 위패를 바꿔치기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갑을 어디다 둬야 되는 마사지샵, 식당, 택시 안 이런 곳에서 그냥 돈을 훔쳐가면은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들이 걸릴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냥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위조 지폐를 다시 끼워 넣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딱 2년 전 2020년에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기분들도 이제 동남아나 그쪽으로 여행을 가실 때 혹시나 내가 가져간 달러가 위조 지폐로 바뀐 건 아닌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태국은 대마초 천국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태국에 뭐 정부가 못하는 건가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네요. 태국은 지난 6월부터 대마초를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행객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를 포함한 쿠키, 그 다음에 소주, 삼겹살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여행객들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마가 든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대마가 들어간 소주는 도대체
뭔지 이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해외에서 한 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대마를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대마초가 이렇게 크게 자란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자라고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람 키만큼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쨌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년쯤 되면은 여행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딱 여행을 갔을 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위조 지폐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태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를 못 나간 지 한 3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삼성 M&A 기대감 불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61,200원으로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으로 인해서 삼성 M&A 기대감이 계속 증가하는 중입니다. 6년 전에 오디오 업체 하만을 인수한 뒤에 지금까지 현금만 계속 비축 중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좋은 소식을 곧 꺼내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무려 12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이 돈을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대감 있는 것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이 부분에서 좋은 M&A가 나오기를 많은 기대가 있다고 하며,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5G 이러한 세 가지 섹터의 M&A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SK 빌 게이츠와 손잡다. 빌 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오늘은 국회 연설도 있었죠. 그리고 SK와 SK이노베이션이 빌 게이츠의 SMR 기업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SK 측은 테라파워가 보유한 기술과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역량의 에너지 바이오와 연계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하며,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늘 오전에 SK이노베이션은 급등하는 모습을 살짝 나타내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원자력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노브랜드 버거마저 가성비 버거로 불리는 노브랜드 버거도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평균적으로 5.5% 정도를 18일부터 상승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당연하겠죠.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도미노 피자도 가격 인상을 12일 이미 진행을 했네요. 라지 사이즈 피자는 전부 다 1,000원 인상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10월에 치킨 가격 더 오른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배달앱의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는 현재 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기요나 아니면 배달앱 인조 이런 거를 사용해서 포장 주문을 하면은 여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현재 0원이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10월이 되면은 이 정책이 종료가 되고 아마도 여기에도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수수료가 발생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당연하겠죠. 포장 판매를 진행하는 그러한 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결국 우리의 치킨 값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포장을 해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가 현재 0원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서 배달업계가 내놓은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달의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러한 수수료를 점주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최근 들어 마트 치킨이 부활을 했는데, 만약에 포장한다고 뭐 1,000원 더 내세요 이런 말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10월달에 치킨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확히는 포장 가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조지 소로스는 테슬라 편.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비안 투자를 줄이고 그 대신에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는 3%나 급등했고, 그리고 그 반면 리비안은 4%나 급락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가 지금까지 누적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 이러한 소식도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뉴진스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잘 나간다는 소식입니다. 뉴진스가 데뷔 후 일주일 동안 31만 장의 음반을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가운데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앞서 기록은 르세라핌의 PRS라고 하는데 이를 뛰어넘는 기록을 달성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데뷔 첫날 판매량도 1위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뉴진스가 BTS만큼은 아니겠지만 과연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이브
네이버의 차트를 봤을 때는 BTS의 소식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죠.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전력. 아직까지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22년, 23년, 그리고 24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완전 심플합니다. 이 기업은 전기를 다른 데서 사와서 그 다음에 전기를 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파는 가격보다 사는 가격이 더 비싸니까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전기를 파는 그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 구조상 가격 상승분을 단가에 바로바로 전가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연료비 조정 단가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 지분 매각과 부동산 매각을 시행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걸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신영증권은 24년까지 한국전력이 적자를 낼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을 봐도 확실히 적자 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2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주주분들에게 아직까지 좀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국 SNC 턴어라운드 기대감. 자, 유진투자증권은 동국 SNC에 대해서 폭력타워 수출 급증으로 턴어라운드가 시현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동국 SNC는 경쟁사 대비 낮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미국향 타워 수출이 급증 중인 상황이라고 하며, 그리고 폭력타워 연간 매출은 작년에는 636억이었는데 1756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해상폭력타워 신공장이 완공된다면은 일본, 호주, 캘리포니아 이런 쪽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하며, 다만 최근 들어 친환경주를 위로 올려놨던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동국 SNC는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내 제조업 인력난, 그리고 호판 가격 부담 등으로 미국 터빈 메이커들은 동국 SNC에 대한 배정을 늘릴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좋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는 연평균 10%씩 쭉쭉쭉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18, 내년엔 13, 내후년엔 10으로 여전히 저평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